오늘도 곧바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목요일에 내 남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특집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단독 보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도와줄 수도 없는데 딸아, 유라야, 넌 오지 마라.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유일하게 수사를 피한 인물 바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입니다. 이 덴마크 지방법원이 어제 알려진 것처럼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유독 정유라 씨에게 그동안 민감한 반응을 꽤 보였었습니다. 그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걔가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우승이 개념이 아니라 1, 2, 3 등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관여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애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확실히 딸 얘기라면 목소리 톤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지금부터 저희가 짚어볼 게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최순실 씨 측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국제적 망신이니까 딸의 입국을 권유하자고 최순실 씨에게 얘기했는데 거부하고 있다. 딸 입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 검찰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수사를 할 때 최순실 씨가 정유라 이야기만 나오면 감정이 복받쳐서 수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가급적 정유라 언급을 하지 않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약한 고리가 일단 지금 딸과 손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둘이가 들어와서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들어와봤자 지금 도와주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외국에 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그 정유라가 그 노승일이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최순실도 통제를 못해서 엄마도 그렇지 엄마한테 뭐 반말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돌아와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무슨 증언을 할지 그걸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방어에 지금 굉장히 급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와서 만약에 자기 방어와 관련해서 자기가 주장한 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라면 최순실한테는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정유라는 현재 수사가 끝날 때까지 외국에 있는 것이 안전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그래도 딸에 대해 이렇게 애틋한데 먼 타지의 구금시설에 딸을 두는 것보다는 국내로 불러서 좀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좀 마음적으로도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해보면은 딸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아시다시피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놓은 상태인 것이죠.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체포됐고 구속영장 실 가능성은 99%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아마 기억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헌법재판이나 최근의 재판에 있어서 본인으로서는 한국에 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한국에 들어와서 진실을 밝혀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은 후회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급박하게 온 거에 대해서 후회를 그렇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거의 이런 상황 속에서 딸마저 와서 구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변호인 입장에서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변호사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마치 옛날에 세월호와 관련해서 유병헌 씨 일가가 외국에 있다가 아직까지 있으면서 안 들어왔는 것처럼 사실은 들어오라고 할 가능성은 사실은 크게 낮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호 박사님 보면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왔었던 지난 6개월 동안 본인이 공항에서부터 뭐 검찰부터 이게 딸한테 고스란히 반복되는 게 너무 두려운 것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그것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죄를 좀 어찌됐건 좀 피해보자 하는 심리가 일단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본인이 그 죄를 지금 최대한 좀 형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정유라 씨가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그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은 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게 장시호 씨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동안 드러난 걸 보면 장시호 씨하고 이 정유라 씨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단순하면서 또 표현도 굉장히 직설적이고, 자, 그래서 성격적인 유사성이 좀 있다라고 볼 때,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어머니 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떤 그 폭탄 발언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입을 좀 막아야 되는 그런 것이 일단 급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법적인 대응을 이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경재 변호사 지금 안 그래도 최순실 씨 변호하고 있는 그 플러스에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그 변호인단이 붙어서 예. 방어전을 이제 펼쳐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리 방어를 잘하더라도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또한 그 처벌을 좀 면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최순실 씨 문제부터 처리하고 나서 그러니까 본인 문제부터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딸이 들어오더라도 들어오는 것이 이게 좀 부담이 덜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널A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의 말, 딸아, 넌 한국으로 오지 마라. 이 최순실 씨는 과거에 특검에 강압수거에 호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화면 보시죠. 여전히 강압수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이쪽에서 죄를 지켜 살게 해야겠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숙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신의 딸과 손자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가 검찰 조사를 이겨낼 자신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선이 깔려 있는 얘기였다. 당시에도 이제 분석들이 많았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분석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최순실 씨가 소리를 치고 외친다. 바로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규제 TV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을 뭔가 얻기 위해서 저랬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린 아이와 손자까지 지금 뭐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삼족을 멸하겠다 협박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는 뭐 최순실 씨가 굉장히 인권유리를 당하고 있다. 뭐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 나중에 해석을 했을 때 그때 보니까 정유라 씨가 국내에 들어올 때 이 들어오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범 뭔가 이렇게 그 모양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순실 씨가 이른바 밑밥을 깐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계속 지금 정치범 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오늘 이제 덴마크 법원에서는 어제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예. 결국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 정유라 씨의 입국을 지연시키는 이런 작전을 좀 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연 작전을 하려면 최 변호사님, 딸한테 오지 말라고까지 어느 정도 관계자 통해서 입장을 밝혔으면 돈이 더 필요하고 변호사도 계속 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한 지금 구조입니까? 거기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정유라 씨는 본인이 입으로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다. 라고 했는데 또 의외로 또 상당히 또 능력 있는 변호사를 지금 그 선임을 했잖아요. 지금 그 지난번 2월 달에 그 특검이 마치기 전에 송환 결정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항소를 했고 지금 항소의 그 심이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났다라고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 우리나라와 달리 그 이쪽 그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3심, 이른바 대법원 가는 경우에는 모든 사건을 대법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 상고심을 3심을 할지 여부를 심사를 해서 요건이 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가도록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빨리 한국에 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와 같은 거와 관련해서 뒤에 지원하는 변호사 비용을 누가 대고 있으며 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한 언론에 봤더니만 이 독일에서 지금 폐업했다고 하던 이 비데코리아가 영업하고 있다라는 지금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떤 비데코리아를 통해서 자금을 제공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 최순실 씨의 해외 은닉 자금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보도가 참 많았는데 여전히 최순실 씨의 자산이 대단하다, 대규모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최근에 아마 이제 검찰이 그 독일 측에 어떤 수사를 좀 요청을 해서 독일 측에 있는 여러 가지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것을 아마 수사하기 위한 좀 전초적인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최순실 씨가 그동안 이 독일과의 인연은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미 1990년도부터 이제 독일에 오래 나갔었고, 특히 이제 지난번 그 독일에서 이제 뭐 특정 언론과 이제 인터뷰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을 비춰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독일에서 어떤 최순실을 지원하는 어떤 조직이나 사람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아직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 최순실의 어떤 독일 인맥 같은 해외 인맥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최순실 그동안 정윤회 씨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도 했고 또 독일에 오랫동안 또 여러 가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충분히 근거와 그리고 또 어떤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 아마 또 그리고 또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검도 사실 이걸 하다가 지금 중단해서 다시 검찰로 넘겼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찾아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비덱스포츠 얘기가 나올 때 독일 언론이 보도한 게 있어요. 비덱스포츠 산하에 14개의 자회사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로 거론이 됐던 게 이 타운우스 호텔이라고 해서 정유라 씨가 국내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 거. 대출 받아서 샀다고 하는 그 호텔도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저거잖아요. 저 화면에 나오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유라 씨가 저렇게 갑작스럽게 붙잡히고 난 다음에 저걸 다 이렇게 그 회사를 청산하거나 이런 작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정유라 씨 이제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용이라든가 독일에서 덴마크까지 이동하면서 체류했었던 체류 비용이라든가 정유라 씨는 자기는 돈 받은 거 없다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뭔가 돈을 썼기 때문에 그 뒤에 보모도 두고 그 같이 그렇죠. 집사처럼 데리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나올 구멍은 어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 독일 검찰하고 협조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돈이 나오는 그 구멍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순실 씨가 이제 돈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딸한테로 들어오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엄마의 말과는 반대로 정유라 씨는 만약에 한국에 올 수 있는데 올 수 있다면 조건부를 하나 걸었습니다.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2달 만에 독일 와서 중간에 이제 남편 집에를 갔어요. 제가 막 엄청 예뻐하던 고양이가 죽어서 펠리스 그런 것 때문에 한참 방황을 할 때 제가 말을 안 탄다고 계속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네, 최 변호사님 지금 정유라 씨가 피의자 신분인데 이렇게 한국에 대고 아이를 보게 해주면 가겠다. 뭐 일종의 협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그 예전에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실제로 그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고 그 죄명은 뭐냐면은 입학특혜 그리고 또 학사특혜 그것이 형법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그 지금 보면은 최경희 총장이라든가 그 김경숙 학장이라든가 다 같은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들어오는 순간 이미 법원으로 받아놓는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바로 구속영장이 그 청구가 되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서울구치소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냐 하면은 어린 젖먹이 아이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독방이 있으면서 아이도 같이 그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게 됩니다. 결국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육원, 사회단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한국에 만약에 입국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곳이 아니고 서울 구치소에 아이가 같이 있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훈 박사님. 네. 뭐 사실관계를 좀 떠나서 엄마는 한국에 오지 말라고 이제 구호를 외치고 딸도 이 본인 이제 어린 자식 남자애를 위해서 거래도 하고 두 이 모녀가 참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 계산된 거를 대단히 잘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모성애가 뛰어난 그런 그 남다른 그런 이제 모녀지간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그런데 그 결국은 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본인들의 형량 줄이는 거하고 다 관련이 있고 또는 국내에 들어오길 좀 기피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 정말로 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각별한 애정이 있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그러니까 덴마크 법원이 그러니까 한국으로 송환 결정을 하면서 사실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보기에 한국에 가면 대략 형량이 이런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그러니까 1년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 무조건 이제 송환을 이제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적어도 그러니까 특히 이 자금 세탁 또 뭐 해외 재산 도피 이런 거는 한 6년 그리고 또 뭐 지금 이제 나머지 부분도 뭐 한 2년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예. 거기서 제가 좀 눈에 띈 게 그 자금 세탁 부분이에요. 자금 세탁 부분도 혐의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좀 있었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쪽 검찰 쪽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 해외 재산 도피와 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분명히 두고 있는 것이고, 덴마크 법원도 그 부분을 굉장히 위중하다라고 봐서 사실은 이번에 송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이제 해외 재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가로 앞으로 좀 조사하면 뭔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 재산이 근거가 돼서 예. 해외에서 지금 저렇게 무사히 잘 체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본인은 물론 이제 그 구치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본인 옥바라지 해주는 사람이라든가 정유라 씨 옥바라지 해주는 사람들이랄지 나머지 말 관리하는 사람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지금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또 거기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더 추가로 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연간 한 몇 억대 정도의 지금 운영 경비를 지금 여전히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유라 씨가 아이만 함께 할 수 있으면 한국 가겠다 이렇게 말한 거는 정말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코치해주는 얘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덴마크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인권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젖먹이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린 아이를 지금 데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정유라 씨가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면은 덴마크 당국이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붙잡거나 송환을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계산된 보이고요. 행동이다. 한국에 들어올 때도 뭐 젖먹이 아이만 함께 할 수 있다면은 뭐 들어가겠다고 하는 얘기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구속될 수 있는 처지인데 물론 뭐 구치소에 아이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아이 데리고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지금 뭐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협상을 위한 일종의 이제 자신의 전략을 드러낸 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순실 씨든 정유라 씨든 엄마든 뭐 딸이든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밤이었습니다. 이제 덴마크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좀 이상한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과거 목소리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2015년도에 F합격했어요. 2016년도에도 당연히 F합격을 받고 그대로 제적이 될 줄 알았는데 2016년도에 제가 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리철빈 교수님이랑 시경 총장님 학교에 갔어요. 언니랑. 그러고 저는 먼저 왔고 어머니는 그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아예 몰랐는데 수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가 그게 언제예요? 일하실 때 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예, 저 인터뷰뿐만 아니라 정유라 씨가 이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대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전공도 모른다. 시험을 본 적도 수업을 간 적도 없다. 정유라 씨 성인인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무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학점도 나오고 그다음에 학교도 뭐 다닌 걸로 다 숙제도 나오고 다 해주고 세상에 그런 학교 있으면 저도 다시 한번 다니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그 입학 과정이나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과 배제된 상황, 만약 이게 맞다면 배제된 상황에서 최순실과 이대 측에서 모든 걸 다 했는지, 그리고 또 보면 이게 과제 같은 경우도 원래 본인한테 좀 물어보지 않습니까? 숙제 낼래 안 낼래? 아무리 그렇지만 그냥 다 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문자로 보내서든지 자, 이 숙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리포트를 낼 건지 아니면 시험을 볼 건지 그걸 물어볼 텐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무슨 과목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험도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다 시험은 제출돼 있고 학점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번 이대 지금 이 비리와 관련해서 5명의 지금 교수들과 총장이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들을 이대가 정말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일관되게 다 해줬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뭐 그만큼 이대가 정유라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히 생각을 했고 또 최순실이 이대에 대해서도 뭔가 큰 이가 했기 때문에 학교가 나서서 이런 걸 한 거지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학생이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숙제 한다 그래도 연락도 안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학점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만약 이게 정유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대가 정말 그 묻지마 학점을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이렇게 추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본인 형량 줄이기 위한 거라고 좀 보거든요. 아, 저것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이 입학 특례와 관련해서는 덴마크 법원의 추정은 이것이 이제 2년 정도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걸 이렇게 추정을 했던데 아마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도 어찌됐건 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책임을 좀 피할 길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법적 책임도 일정 부분 이제 져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국내 비난 여론도 많고 또 법적으로도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식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발언을 좀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결국 엄마한테 다 지금 죄를 좀 떠넘긴 격이 지금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굳이 모르고 이 시점에 저 재판에서 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한국에 나중에 되돌아왔을 때 형량을 줄이고 예. 또 이제 덴마크 법원에서 그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조금 유리할 것 같아 저 발언을 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최순실이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 씨가 다 했다는 얘기인데 그 모든 죄를 이제 엄마한테 지금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최순실 씨가 야, 다 넌 모른다 그러고 다 내가 했다라고 다 이렇게 밀어라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저것이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더 책임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그렇게 규결이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에 알려진 바로 그러니까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도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 리포트를 내는 과정에서 예. 이메일 주고받은 교수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난 전혀 몰랐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리고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온 것. 그러니까 뭐 막말을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나면 뭐 이렇게 좀 심하게 했다든지 이런 그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오히려 본인이 그러니까 욕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나 좀 일에 들어가야 되겠어. 내지는 나 계속 말 타야 되겠으니까 엄마 이거 좀 해놔. 이렇게 해놔줘. 이런 식의 요구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은데 왜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예, 글쎄요, 최 변호사님, 저는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정유라 씨 분명 검찰 조사 받으면 내내 나는 몰랐다, 엄마가 시켰다, 뭐 이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범죄 입증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적 없다라고 하지만 뭐 이렇게 구속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딸은 여기 정말 상관없다. 딸은 독일 가길 바랐는데 내가 억지로 이대를 가자라고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은 엄마의 말하고 이 딸의 말이 사실은 일치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통해 아까 그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대로 객관적으로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관여했던 그런 어떤 플러스 알파 되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구속되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처럼 말을 완전히 맞추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부부가 다 같이 어떤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한 사람만 구속시키는 게 관행입니다. 마치 지금 김 누구죠? 우리 김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부인만 구속시키고 김영재 씨는 구속 안 시켰지 않습니까? 작전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한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받아서 조사를 한 다음에 엄마가 구속돼 있기 때문에 딸은 구속시키질 아니할 가능성도 아직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지금 그 검찰의 어떤 그 설명에 따른다고 하면은 사실 본인이 부인하고는 있지만은 과연 죄를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제 법조인 입장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 정유라 씨 얘기와 최순실 씨 얘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연결이 바로는 안 되는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 이제 국정농단 이 파문의 시초가 됐던 이제 정유라 씨의 이제 특혜 입학 파문에 대해서 이 정유라 씨 관련 속보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잠시 연결이 안 되는데 저희가 원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민석 의원 연결이 되면 바로 한번 입장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김성환 평론가님. 네. 근데 방금 전에 뭐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정유라 씨 숙제 이대 교수들이 대신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냈는데 그게 무슨 패션 디자인한 것처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리포트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그거 다 일일이 맞춤법 다 줘가면서 존칭까지 써가면서 학점 줬던 거 아닙니까? 그걸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완전히 거짓말이죠. 알았다고 지금 일부는 인정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게 일부의 진심이 담긴 말이라고 인정할 텐데 너무 몰랐다고 하니까 다 거짓말같이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인지상정인데요.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이 문제에 얽혀서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딸이에요, 제가 딸이면은요, 이럴 거예요. 저를 위해서 다 한 행동인데, 제가 거기에서 엄마한테 조금 더 쫄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오히려 더 책임이 적습니다.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의 자식들이 보이는 반응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난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건 누군가가 코치해줬던가 아니면 정유라 씨가 원래 저렇게 당돌한 사람이었던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성환 평론가님, 저희랑 6개월 넘게 최순실 국정농단 하면서 원래 최순실 씨 감정선 따라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네. 정유라 씨도 만만치 않다고 계속 그런 생각도 얘기하면서 들은데 어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이 얘기도 좀 흥미롭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해서 얘기한 건데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그분과 일을 했고 부하 직원이었지만
이용하고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저 말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인연이 오래됐다는 건 아마 정유라 씨도 충분히 알 거고, 특히 이제 그 어떤 모든 생활적 문제를 이제 최순실 씨가 다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정유라 눈에는 박 전 대표 최순실 관계는 이제 부하 직원 정도 관계, 또 정윤회 씨가 또 이제 그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보고 한 번도 안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박 전 대통령이 김종 그 문체부 전 차관을 직접 독대를 해서 정유라를 꼭 좀 도와주라. 그리고 정유라와 관련해서 이 삼성의 지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승마협회 문제라든지 굉장히 발벗고 나선 흔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재판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초등학교 때 한번 본 그런 사이인데 그냥 자기 부하 직원의 딸인데 부하 직원의 딸을 정말 자기가 차관을 독대하고 삼성한테 압력을 넣고 이런 식으로까지 해줬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이 관계 자체가 그냥 우리가 뭐 부하 직원 뭐 민원이 있으면 그냥 알아보고 힘들면 처리는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보면 모든 자기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해 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정유라 이야기한 같이 단순히 그냥 어떤 부하 직원 관계, 어떤 뭐 그런 상호 관계가 아니고 뭔가 하여튼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좀 증거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잠시만요.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학교 문제도 자기 잘 모른대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 부분은 어떻게 저렇게 단호하게 이용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 말씀이 예. 한마디만 들어오면 다 할 수 있어요. 돈 없는 너네 부모를 원망해. 정유라 씨는 알고 있었어요, 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모든 거 다 대변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분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해는 좀 더 되는데 예고했다시피 방금 전에 제가 전해 들었다시피 이분한테 좀 의견을 좀 더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유라 시비를 최초로 폭로했던 민주당 안민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을 한번 뭐 이렇게 들으셔서 알고 있을 텐데 혹시 이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의 송환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관계자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순실에게 정유라는 어떤 존재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유라는 어떤 존재인가, 그거에 대한 물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하는 정유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일종의 영린과도 같은 존재이거든요. 예. 이 영린이 국내 들어오는 순간, 또 국내 들어와서 검찰 조사를 받고 또 만에 하나 구속이라도 된다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은 상당히 흔들리고 심지어 무너 내려질 가능성도 보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제가 아는 정유라는, 제가 이야기 들은 정유라는 자기 그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예. 어릴 때 심지어 뭐 최순실 씨한테도 쌍욕을 하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요. 정유라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아,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정유라를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최순실 씨가 너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지 마. 딱 그렇게 지시 아닌 지시를 내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연장선이고요. 예. 정유라 씨가 뭐 아기를 볼 수 있으면 지고 갈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일종의 페인팅 모션이라고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것은 최순실 씨에 의해서 정유라 씨의 귀국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예. 최순실 씨가 야 너 들어와도 돼라고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송환 귀국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하, 아기 얘기란 건 뭐 핑계일 뿐이고 그거는요. 예.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최순실 씨를 그 감방에서 한 2시간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의원들하고 같이. 그때 정유라 이야기만 나오면은 한 2-3번을 흐느꼈거든요. 저는 그것을 쇼라고 봅니다. 쇼다. 예. 예. 왜냐하면은 야 그래도 딸 앞에 엄마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한 모성애를 자극해서
동정심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쇼였다고 보고요. 이번에 정유라 씨가 아기 이야기 한 것도 일종의 엄마로서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러한 측면의 그 무언가를 의도하는 노림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안 의원님 한 인터뷰에서 정유라 씨 구속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정유라 씨 한국 돌아오면 이번 사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거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정유라 씨가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예? 심지어 자기가 대학을 어떻게 입학했고 또 학사 비리가 있었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예.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농단 세력, 이들의 핵심 세력들의 특징이 무조건 잡아떼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 간의 관계도 모른다고 잡아떼고 빤히 알만한 사실도 모른다고 잡아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유라는 이미 Q&A 방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외우듯이 지금 다 대본 연습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대본 연습도 엄마가 다 시킨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이미 최순실 씨가 10월 말에 귀국할 때 예. 이미 다 그 이전에 Q&A 그 대본 연습을 다 저는 다 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본에 따라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양쪽 다 구치소와 감옥에 있지만은 변호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최순실과 정유라 씨를 오가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지금 정유라 씨가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의도된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의원님께 또 전화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순실 씨가 네. 이 정유라 씨 특혜 의혹 부인하면서 오히려 안민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전화하시는 안민석 의원을 수사하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수사받을 일도 없고요. 예. 그리고 고영태 씨가 구속되고 체포되고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저는 우병우 그 라인에 있는 검찰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최순실 씨가 보복하고 싶었던 고영태를 검찰이 대신 보복한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고영태를 그런 식으로 체포를 했고 구속을 시켰고요. 저 역시도 최순실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순실 씨가 뭐 죽어도 안민석 때문에 눈을 못 감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법정에서 지난주 했던데요. 아하, 예. 그만큼 저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할 텐데요. 그럼 최순실 씨는 당연히 저에 대한 보복을 하고 싶겠죠. 네. 그러나 제가 뭐 보복 수사받을 일이 예. 없어요. 저는 이미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15년 1월 달에 김종덕과 김종 장차관을 불러서 안민석 나쁜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예. 이미 뭐 알겠습니다. 정보기관에서 저를 예. 다 이잡듯이 다 뒤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미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검증이 이미 저는 됐다고 자신하고요. 네네. 저를 수사 뭐 하라면 하라고 하시죠 뭐. 알겠습니다. 하라면 하라고 하시죠. 오랜만에 목소리 들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정유라 씨는 지금도 최순실 씨의 통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아기 얘기를 언급한 것은 쇼다 뭐 이런 안민석 의원의 분석 뭐 네 분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정유라 씨의 관련 속보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고요. 두 번째 주제는 지금도 아직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있는 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